한국이 기술을 전수해준 덕분에 심각했던 티니지의 청년 여성 실업 문제가 해결이 됐다. 꽃게는 우리한테 지옥에서 기어올라온 악마 같은 존재였지만 대한민국의 도움 덕분에 한순간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변했고 지금 와서 꽃게는 어부들에게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주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꽃게는 어디에서나 사랑받는 수산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티니지에서 꽃게는 환영받지 못한 생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민들 생계에 위험을 가했던 괴물 같은 존재였고 2015년에서 16년, 약 2년의 기간 동안 일부 어부들이 어업을 포기하는 등 어촌 지역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퍼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해결해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와 해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꽃게는 티니지에서 악명 높은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대한민국 덕분에 효자 취급을 받고 있는 수산물이라고 합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티니지에서 수산업은 수익성이 아주 높아 중요한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당시 엘 말나르에 있는 티니지 대학교 과학부 연구원이었던 로피트 리바이오는 어부들을 따라 바다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끌어올린 그물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티니지에서 한 번도 잡히지 않던 꽃게가 24마리 정도 잡힌 겁니다. 그리고 1년 뒤 개체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버리고 말았죠. 티니지에서 블루크랩이라고 불리는 꽃게는 어부들의 그물망을 찢고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었으며 심지어 지중해의 해초까지 먹어치워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하죠. 또한 꽃게는 1년에 최대 4번 암컷 한 마리당 10만 마리의 알을 낳다 보니 매우 빠르게 퍼져나가 티니지 앞 바다를 그야말로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무려 조업량의 70%를 꽃게가 차지하고 있어 어부들은 대부분 잡히는 대로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꽃게가 출몰하는 티니지의 바다는 여러 어종의 중요한 양식장이었다고 하며 티니지 전국 어류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곳이라 꽃게 때문에 어부들은 물고기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후 2015년에서 2016년 어부들이 어업을 포기하는 등 사회 문제가 생겨 결국 어부들은 정부한테 꽃게를 없애달라고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 그들에게 꽃게를 식용하도록 권장했고 판매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티니지인들은 꽃게를 먹을 줄 몰라 아무도 꽃게를 안 사갔다고 하며 어부들은 팔리지도 않는 꽃게를 계속해서 잡아야만 했죠. 그런데 2017년경 대한민국이 티니지 꽃게 문제를 알게 되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섭취하는 나라이며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이 70kg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어업 생산액도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죠. 참고로 한국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56kg인데 이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다 합친 소비량이라고 하며 주식인 쌀은 60kg이라고 합니다. 주식인 쌀보다 수산물 소비량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아 한국이 수산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죠. 이렇게 소비량이 높다 보니 한국은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내 수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동시에 해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 눈에 들어온 건 바로 티니지였죠. 한국의 수산물 섭취량은 전 세계를 통틀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그만큼 기술력도 상당한데요. 한국은 티니지에게 꽃게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해줘서 더 이상 꽃게를 버리지 않고 전 세계 각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티니지 꽃게는 4월에서 11월 사이에 주로 나온다고 하며 성수기에는 한 공장에서 매일 7에서 8톤의 꽃게가 포장 생산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략 30개 이상의 공장에서 꽃게를 가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티니지에 위치한 전문 수산물 그룹에 따르면 2021년 티니지 꽃게 수출량은 7,600톤에 달해 총 7,560만 디나르, 하나로 약 313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며 이는 2020년에 비해 2배 많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7년 한국이 도와줬던 1,006개월 동안은 약 350만 달러, 하나로 대략 45억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고 하죠. 그동안 티니지에서 굴칫거리였던 꽃게는 티니지 사람들에게 돈이 되는 효자 상품이 되었고 티니지 어부의 상당수가 꽃게만을 목표로 조업을 나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티니지의 꽃게잡이에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티니지 어민들은 2m 이내의 낮은 수심에서 그물을 이용해 꽃게를 잡다 보니 주로 어린 꽃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큰 꽃게들은 그보다 더 깊은 수심으로 이동하여 살기 때문에 기술이 없던 티니지 어민들은 주로 어린 꽃게들을 많이 잡았다고 하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 꽃게들을 많이 잡을 경우 추후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있던 한국은 통발이나 유자만 꽃게잡이법을 티니지 어민들에게 알려주며 가난한 티니지 어민들이 더 큰 꽃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환경을 지키고 남획하는 것을 막으며 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어 이들이 꽃게 조업을 하는데 한국이 아주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티니지 어부들은 어린 꽃게가 잡히면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꽃게를 활용한 다양한 한국의 요리법도 티니지 사람들에게 소문이나 티니지 어부들 사이에서 꽃게의 맛에 눈을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영상을 보자면 꽃게를 불에 구워 먹거나 이를 반으로 절단해 스파게티에 넣어 먹고 심지어 어부들은 꽃게의 내장을 즐긴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꽃게 손질을 전수해준 덕분에 수천 명의 어촌 지역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 있어 청년 여성 실업 문제가 심각한 티니지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티니지의 꽃게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한국이며 무려 191.3톤의 게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티니지 어부들은 우린 한국을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영국에서는 골뱅이를 먹진 않지만 한국을 위해 골뱅이 여선을 띄우는 것처럼 한국인의 해산물 사랑 덕분에 어업에 문제가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 수산물 시장은 한국 덕분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밖에도 현재 이탈리아도 외래종 푸른 꽃게 확산으로 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푸른 꽃게는 몇 년 전부터 이탈리아의 베니스를 비롯한 지역에 퍼져 이들의 주식인 조개, 홍합, 굴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이탈리아 조개 양식 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조개는 특히 이탈리아인들이 즐겨 먹는 봉골레 파스타에 들어가는 주 재료이기도 한데요. 올해 초부터 푸른 꽃게 326톤을 포획했지만 여전히 개체수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최대의 조개 생산국인데 푸른 꽃게 때문에 현재 조업에 큰 위기가 처한 상태라고 하죠. 어쩌면 이번에도 한국이 티니지에서 했던 것처럼 이탈리아의 구세주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최고의 고객은 한국이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꽃게로 돈을 버는 방법을 몰랐고 잡지도 못했지만 한국의 기술 덕분에 우린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우리한테 악마 같은 존재가 한국 덕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은 꽃게가 없으면 티니지는 어업으로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현재 많은 티니지인들이 꽃게 사업을 하려고 몰려들고 있다. 꽃게가 이렇게 맛있는 식재료인 줄 몰랐다. 한국의 요리법을 배웠고 이제는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꽃게를 요리해 먹는다.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해준 한국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우린 꽃게로 한국과 많은 소통을 할 것이다. 아직까지 그들의 기술력에서 얻지 못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티니지 꽃게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의 조언을 구하겠다. 지금까지 세계가 보는 한국이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